안녕하세요. 데니엘의 논투브 데니엘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곧 7월 달에 또 한 차례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제로금리에서 1.75%, 이제 0.75%가 만약 기준금리가 상승된다면 2.5%까지 7월 말에 올라갈 텐데, 이 기준금리 상승과 그 모기지 이자율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최근의 데이터, 또 과거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계속 연말까지 3.4%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모기지 이자율도 그만큼 상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모기지 이자율은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건지, 이 비디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도 같이 모기지 이자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 5년 동안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의 변동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좀 최근의 것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보시면은 2022년도 1월, 2월 이후로 급상승해서 6% 이상까지도 이자를 갖다가 현재 한 5.5%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가 처음에 3월 16일 날 0.25%가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모기지 이자율은 대략 4.5% 정도로 형성이 됐었고요. 또 5월 23일 날 0.5% 기준금리가 상승됐을 때는 모기지 이자율은 5.4% 정도를 보였습니다. 또 6월 15일 날 0.75% 기준금리가 상승됐을 때는 6.3% 정도의 모기지 이자를 보였고, 실제 6월 13일, 6월 15일 기준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기 직전에 6.18%라는 가장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모기지 이자율은 5.5%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5월 5일 정도 그때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과 모기지 이자율, 물론 좀 비례적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연준이 기준금리 상승만큼은 올라가 있다라는 걸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또 6월 13일 이후로 7월 달에 0.75%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5.5%까지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는 내려가 있는 그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모기지 이자율은 기준금리와도 연관성이 물론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매일매일 바뀌는 데이터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과 비례 연동해서 변화가 되는데요. 실제 10년 만기 채권 이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6월 13일 모기지 이자율이 가장 높았을 때랑 같습니다. 그 당시에 3.23%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기지 이자율도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 2.75%까지 좀 살짝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도 5.5%까지 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보다 가장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0월 정도 수준을 볼 수 있는데, 대략 4.94%, 5% 내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됐을까? 실제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 데이터를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1년 동안 기준금리가 2.5%로 높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7월 달에 기준금리를 0.75% 올린다면 2.25%,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기준금리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그때의 모기지 이자율이 약 5%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현재의 기자율이 5.5%로 봤을 때 약 또 0.75, 1%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주목을 해야겠지만, 비례적으로 1%가 갑자기 올라가서 현재 5.5%가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1%까지 올라가는, 6.5%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팬데믹 이전의 이자율을
한번 보시면요. 4% 정도대가 팬데믹 이전의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낮게 떨어져 있는 게 3.11%가 보이고요. 3.8%에서 이 사이 3%와 4% 사이로 팬데믹 이전의 이자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 때문에 제로금리가 되면서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 3% 언더의 이자율까지 보이는 현상이 2020년부터 2021년 구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 달에 4%대의 이자율을 돌파했었고 다시 3월 달에 4.5, 5월 달에 5%, 5.5%, 6월 달에 6% 이자율까지 짝스럽게 올라간 현상이 모기지 이자율은 있었고요. 이럼으로써 실제 부동산 트랜잭션에서도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까지 셀러 마켓이던 시장이 4월, 5월, 6월 급작스럽게 꺾여 나가면서 지금은 같은 리스팅이 올라오더라도 바로바로 집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주, 한 달 동안 액티브한 상태에서 에스크로로 들어가지 않는 물건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자율의 급상승도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리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자는 올라갈 것이고 또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질 때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셀러 입장에서도 그가 내놨던 물건들을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기보다는 시장에서 다시 철수하고 철회하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합세로 부동산 가격은 유지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지금 리스팅 프라이스 감정가 수준으로 100%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현재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